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익숙한 수많은 광고 문구들, 그 뒤에 숨겨진 전설적인 마케터의 삶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모습,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오른손은 진짜 손이 아닙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려 10명의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10명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를 장군감이라 부르시며 군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 역시 별을 다는 늠름한 장군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23살 육군 소위 시절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수류탄을 최대한 멀리 던지는 시범을 보이는 순간 그것이 제 머리 위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1초만 늦게 던졌더라면 제 몸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머리에 쓰고 있던 철모가 1차로, 그 안에 파이버가 2차로, 그리고 단단한 머리뼈가 3차로 파편을 막아주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머리에서만 24개의 파편을 꺼냈고 온몸은 벌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얼굴에는 파편이 단 하나도 박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파편을 맞은 덕분인지 얼굴의 주름살도 잘 생기지 않고 머리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염색한 머리가 아닙니다. 파편에 이런 효능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제 삶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직업을 잃었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였던 저는 오른손마저 잃었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손을 잃은 후 저는 엄청난 좌절과 시름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집은 가난했고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끔찍이 사랑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은 이 흉측한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파편이 박힌 몸보다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물론 손을 다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싶은 얼굴 한번 보고 헤어지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힘들게 연락이 닿아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을 잃은 제 모습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녀였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장교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장교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제 모습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제 남은 인생이 걸린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그 질문에 답이 들려와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위아래로 2번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고. 이 고마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나는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로 다시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오른손잡이였기에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영어를 좋아했던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하! 영어를 아주 잘해서 영문과 교수가 되면 손을 쓰지 않고 입으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몸은 아팠지만 그때부터 목표가 뚜렷해지니 놀라운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긴 영어 문장도 3-4번만 읽으면 통째로 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파편을 맞아 머리가 좋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몰입의 힘이었습니다. 간절한 목표를 향해 몰입하고 집중할 때 인간의 잠재력은 평소의 7배, 아니 70배까지도 발현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졸업도 전에 연년생으로 2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자 영문과 교수의 꿈은 멀어졌고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우대라는 말은 허울뿐이었습니다. 손 없는 국가유공자는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서류에서 빼고 애경그룹 면접에 갔습니다.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으니 아무도 제 의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한 면접관에 의해 결국 제 오른손이 의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그 자리에서 중단되었고 저는 즉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마침 면접장을 나와 들어선 지하철역으로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철로에 몸을 던질까?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 되겠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저도 모르게 뒤돌아 면접 장소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면접장에 다시 들어가 외쳤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누구나 2 손을 가지고 있지만 글씨는 한 손으로 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2 손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손으로, 지금도 한 손으로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동시에 글씨를 씁니까? 비록 저는 한 손이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기에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어영부영 살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하다 손을 다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 손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장영신 회장님께서 저의 용기를 가상히 여기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럼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방금 한 이야기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이걸 영어로 하라니. 망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는 듯했습니다. 서하나, 영어로 말하거라. 어차피 저분들 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모든 영어 실력을 쏟아부어 유창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을 살피니 정말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 회장님의 얼굴만은 어머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오후, 집배원이 전보 한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입사했지만 제 인생은 또다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제 강점인 영어를 살려 마케팅 분야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동기들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갈 때 저는 도서관과 야간 대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대형 히트작들을 내기 시작했고 업계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했으며 결국 KTF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점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약점을 아무리 잘 극복해도 2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 바로 1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에만 집착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잠시 10초만 눈을 감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이제 다시 10초간 눈을 감고 나의 강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회복의 역사가 되고 깊은 울림과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가장 빛나는 강점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익숙한 수많은 광고 문구들, 그 뒤에 숨겨진 전설적인 마케터의 삶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모습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오른손은 진짜 손이 아닙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려 10명의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10명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를 장군감이라 부르시며 군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 역시 별을 다는 늠름한 장군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23살 육군 소위 시절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수류탄을 최대한 멀리 던지는 시범을 보이는 순간 그것이 제 머리 위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1초만 늦게 던졌더라면 제 몸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머리에 쓰고 있던 철모가 1차로, 그 안에 파이버가 2차로, 그리고 단단한 머리뼈가 3차로 파편을 막아주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머리에서만 24개의 파편을 꺼냈고 온몸은 벌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얼굴에는 파편이 단 하나도 박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파편을 맞은 덕분인지 얼굴의 주름살도 잘생기지 않고 머리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염색한 머리가 아닙니다. 파편에 이런 효능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제 삶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직업을 잃었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였던 저는 오른손마저 잃었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손을 잃은 후 저는 엄청난 좌절과 시름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집은 가난했고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끔찍이 사랑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은 이 흉측한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파편이 박힌 몸보다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물론 손을 다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싶은 얼굴 한번 보고 헤어지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힘들게 연락이 닿아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을 잃은 제 모습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녀였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장교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장교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제 모습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제 남은 인생이 걸린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그 질문에 답이 들려와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위아래로 2번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고. 이 고마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나는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로 다시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오른손잡이였기에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영어를 좋아했던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하! 영어를 아주 잘해서 영문과 교수가 되면 손을 쓰지 않고 입으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몸은 아팠지만 그때부터 목표가 뚜렷해지니 놀라운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긴 영어 문장도 서너 번만 읽으면 통째로 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파편을 맞아 머리가 좋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몰입의 힘이었습니다. 간절한 목표를 향해 몰입하고 집중할 때 인간의 잠재력은 평소의 7배, 아니 70배까지도 발현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졸업도 전에 연년생으로 2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자 영문과 교수의 꿈은 멀어졌고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우대라는 말은 허울뿐이었습니다. 손 없는 국가유공자는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서류에서 빼고 애경그룹 면접에 갔습니다.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으니 아무도 제 의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한 면접관에 의해 결국 제 오른손이 의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그 자리에서 중단되었고 저는 즉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마침 면접장을 나와 들어선 지하철역으로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철로에 몸을 던질까?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 되겠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뒤돌아 면접 장소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면접장에 다시 들어가 외쳤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누구나 2 손을 가지고 있지만 글씨는 한 손으로 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2 손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손으로, 지금도 한 손으로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동시에 글씨를 씁니까? 비록 저는 한 손이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기에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어영부영 살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하다 손을 다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 손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장영신 회장님께서 저의 용기를 가상히 여기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럼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방금 한 이야기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이걸 영어로 하라니. 망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는 듯했습니다. 서하나, 영어로 말하거라. 어차피 저분들 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모든 영어 실력을 쏟아부어 유창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을 살피니 정말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 회장님의 얼굴만은 어머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오후, 집배원이 전보 한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입사했지만 제 인생은 또다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제 강점인 영어를 살려 마케팅 분야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동기들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갈 때 저는 도서관과 야간 대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대형 히트작들을 내기 시작했고 업계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했으며 결국 KTF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점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약점을 아무리 잘 극복해도 2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 바로 1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에만 집착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잠시 10초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이제 다시 10초간 눈을 감고 나의 강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회복의 역사가 되고 깊은 울림과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가장 빛나는 강점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익숙한 수많은 광고 문구들, 그 뒤에 숨겨진 전설적인 마케터의 삶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모습,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오른손은 진짜 손이 아닙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려 10명의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10명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를 장군감이라 부르시며 군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 역시 별을 다는 늠름한 장군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23살 육군 소위 시절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수류탄을 최대한 멀리 던지는 시범을 보이는 순간 그것이 제 머리 위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1초만 늦게 던졌더라면 제 몸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머리에 쓰고 있던 철모가 1차로, 그 안에 파이버가 2차로, 그리고 단단한 머리뼈가 3차로 파편을 막아주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머리에서만 24개의 파편을 꺼냈고 온몸은 벌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얼굴에는 파편이 단 하나도 박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파편을 맞은 덕분인지 얼굴의 주름살도 잘 생기지 않고 머리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염색한 머리가 아닙니다. 파편에 이런 효능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제 삶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직업을 잃었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였던 저는 오른손마저 잃었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손을 잃은 후 저는 엄청난 좌절과 시름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집은 가난했고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끔찍이 사랑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은 이 흉측한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파편이 박힌 몸보다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물론 손을 다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싶은 얼굴 한번 보고 헤어지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힘들게 연락이 닿아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을 잃은 제 모습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녀였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장교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장교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제 모습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제 남은 인생이 걸린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그 질문에 답이 들려와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위아래로 2번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고. 이 고마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나는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로 다시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오른손잡이였기에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영어를 좋아했던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하! 영어를 아주 잘해서 영문과 교수가 되면 손을 쓰지 않고 입으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몸은 아팠지만 그때부터 목표가 뚜렷해지니 놀라운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긴 영어 문장도 3-4번만 읽으면 통째로 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파편을 맞아 머리가 좋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몰입의 힘이었습니다. 간절한 목표를 향해 몰입하고 집중할 때 인간의 잠재력은 평소의 7배, 아니 70배까지도 발현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졸업도 전에 연년생으로 2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자 영문과 교수의 꿈은 멀어졌고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우대라는 말은 허울뿐이었습니다. 손 없는 국가유공자는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서류에서 빼고 애경그룹 면접에 갔습니다.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으니 아무도 제 의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한 면접관에 의해 결국 제 오른손이 의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그 자리에서 중단되었고 저는 즉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마침 면접장을 나와 들어선 지하철역으로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철로에 몸을 던질까?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 되겠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저도 모르게 뒤돌아 면접 장소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면접장에 다시 들어가 외쳤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누구나 2 손을 가지고 있지만 글씨는 한 손으로 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2 손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손으로, 지금도 한 손으로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동시에 글씨를 씁니까? 비록 저는 한 손이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기에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어영부영 살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하다 손을 다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 손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장영신 회장님께서 저의 용기를 가상히 여기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럼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방금 한 이야기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이걸 영어로 하라니. 망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는 듯했습니다. 서하나, 영어로 말하거라. 어차피 저분들 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모든 영어 실력을 쏟아부어 유창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을 살피니 정말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 회장님의 얼굴만은 어머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오후, 집배원이 전보 한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입사했지만 제 인생은 또다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제 강점인 영어를 살려 마케팅 분야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동기들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갈 때 저는 도서관과 야간 대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대형 히트작들을 내기 시작했고 업계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했으며 결국 KTF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점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약점을 아무리 잘 극복해도 2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 바로 1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에만 집착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잠시 10초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이제 다시 10초간 눈을 감고 나의 강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회복의 역사가 되고 깊은 울림과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가장 빛나는 강점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익숙한 수많은 광고 문구들, 그 뒤에 숨겨진 전설적인 마케터의 삶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모습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오른손은 진짜 손이 아닙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려 10명의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10명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를 장군감이라 부르시며 군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 역시 별을 다는 늠름한 장군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23살 육군 소위 시절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수류탄을 최대한 멀리 던지는 시범을 보이는 순간 그것이 제 머리 위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1초만 늦게 던졌더라면 제 몸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머리에 쓰고 있던 철모가 1차로, 그 안에 파이버가 2차로, 그리고 단단한 머리뼈가 3차로 파편을 막아주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머리에서만 24개의 파편을 꺼냈고 온몸은 벌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얼굴에는 파편이 단 하나도 박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파편을 맞은 덕분인지 얼굴의 주름살도 잘 생기지 않고 머리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염색한 머리가 아닙니다. 파편에 이런 효능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제 삶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직업을 잃었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였던 저는 오른손마저 잃었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손을 잃은 후 저는 엄청난 좌절과 시름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집은 가난했고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끔찍이 사랑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은 이 흉측한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파편이 박힌 몸보다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물론 손을 다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싶은 얼굴 한번 보고 헤어지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힘들게 연락이 닿아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을 잃은 제 모습을 본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그녀였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장교 병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장교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제 모습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제 남은 인생이 걸린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아직도 날 사랑해? 그 질문에 답이 들려와야만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위아래로 2번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부터 제 인생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존재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고. 이 고마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나는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로 다시 서기를 결심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오른손잡이였기에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강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영어를 좋아했던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하! 영어를 아주 잘해서 영문과 교수가 되면 손을 쓰지 않고 입으로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몸은 아팠지만 그때부터 목표가 뚜렷해지니 놀라운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긴 영어 문장도 3-4번만 읽으면 통째로 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파편을 맞아 머리가 좋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몰입의 힘이었습니다. 간절한 목표를 향해 몰입하고 집중할 때 인간의 잠재력은 평소의 7배, 아니 70배까지도 발현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학 졸업도 전에 연년생으로 2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자 영문과 교수의 꿈은 멀어졌고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취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우대라는 말은 허울뿐이었습니다. 손 없는 국가유공자는 아무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서류에서 빼고 애경그룹 면접에 갔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으니 아무도 제 의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한 면접관에 의해 결국 제 오른손이 의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그 자리에서 중단되었고 저는 즉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마침 면접장을 나와 들어선 지하철역으로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철로에 몸을 던질까?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 되겠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저는 저도 모르게 뒤돌아 면접 장소를 향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면접장에 다시 들어가 외쳤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누구나 두 손을 가지고 있지만 글씨는 한 손으로 씁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손으로, 지금도 한 손으로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동시에 글씨를 씁니까? 비록 저는 한 손이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기에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어영부영 살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쁜 짓을 하다 손을 다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제 손을 희생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장영신 회장님께서 저의 용기를 가상히 여기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전공이 뭐예요?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럼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방금 한 이야기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이걸 영어로 하라니. 망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는 듯했습니다. 서하나, 영어로 말하거라. 어차피 저분들 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모든 영어 실력을 쏟아부어 유창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을 살피니 정말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 회장님의 얼굴만은 어머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오후, 집배원이 전보 한 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입사했지만 제 인생은 또다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제 강점인 영어를 살려 마케팅 분야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동기들이 술 마시고 노래방 갈 때 저는 도서관과 야간 대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대형 히트작들을 내기 시작했고 업계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했으며 결국 KTF 부사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점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약점을 아무리 잘 극복해도 2등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 바로 1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오른손이 없다는 사실에만 집착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잠시 10초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이제 다시 10초간 눈을 감고 나의 강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회복의 역사가 되고 깊은 울림과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가장 빛나는 강점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귓가에 익숙한 수많은 광고 문구들, 그 뒤에 숨겨진 전설적인 마케터의 삶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과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모습,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오른손은 진짜 손이 아닙니다. 저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려 10명의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10명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저를 장군감이라 부르시며 군인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 역시 별을 다는 늠름한 장군이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23살 육군 소위 시절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대장으로서 수류탄을 최대한 멀리 던지는 시범을 보이는 순간 그것이 제 머리 위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1초만 늦게 던졌더라면 제 몸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머리에 쓰고 있던 철모가 1차로, 그 안에 파이버가 2차로, 그리고 단단한 머리뼈가 3차로 파편을 막아주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머리에서만 24개의 파편을 꺼냈고 온몸은 벌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얼굴에는 파편이 단 하나도 박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파편을 맞은 덕분인지 얼굴의 주름살도 잘 생기지 않고 머리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염색한 머리가 아닙니다. 파편에 이런 효능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제 삶은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직업을 잃었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였던 저는 오른손마저 잃었습니다. 인생에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손을 잃은 후 저는 엄청난 좌절과 시름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저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겠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집은 가난했고 기댈 곳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끔찍이 사랑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은 이 흉측한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파편이 박힌 몸보다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 수많은 고민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물론 손을 다쳤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싶은 얼굴 한번 보고 헤어지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이 너무나